2차 여요전쟁. 거란군과 고려군의 특징. 거란군, 초원의 유목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거란족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유목과 농경을 하다가 풀이 마르기 시작하는 늦가을경에 전쟁 준비를 하고 겨울에 쳐들어가 이듬해 봄이 되면 유목과 농경을 위해 다시 돌아가는 패턴이었다. 출병을 위해 병사들은 갑옷, 도끼, 장, 활, 화살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무기와 보급품들은 모두 각자 준비를 해야 했다. 거란족 병사의 특징이라면 전원이 기병이었고 말을 탄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활을 잘 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거란족 병사 한 명이면 보병 10명과 겨룰 정도였음. 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평소 기마와 사냥에 익숙했던 탓에 거란족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곧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민 전체가 군사 집단일 정도로 이들에겐 전쟁이 생활과 다른 바 없었다. 평소 유목생활 자체가 군사행동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적어도 수만 명급의 거대한 동원이 가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농경국가들은 수십만 대군과 엄청난 물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거란군의 특징이라면 말을 이용한 속전속결 전술에 주력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보통 한 사람이 세 필의 말을 가지고 다니며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탔다. 속전속결의 방식 중 하나가 일직선으로 수도 까기 전략인데 중간에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있으면 애써 싸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오직 수도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전략이다. 이걸로 발해가 망했지. 이렇듯 기동성을 강조한 거란군은 보급도 최소화하여 웬만한 건 현지에서 약탈로 충당하도록 했는데 때문에 거란군은 정병 한 명에 약탈에서 보급을 하는 담당 2명을 한 조로 묶어서 활용했다. 이런 이유로 청야전술을 하면 거란군은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 고려의 주특기가 청야전법이라서 거란군이 고려 땅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음. 고려는 중앙집권제라기보다는 봉건제에 가까운 국가였기 때문에 군대가 지역 단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고려에는 지방의 향리들이 거의 반무사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군인의 수는 조선보다 더 많았다 할 수 있다. 또 유사시에 지방의 향리가 군관이 되고 일반 백성들이 병사가 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군대는 결속력이 강하고 협동이 용이하다는 특징도 있었다. 다만 고려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 보병이라서 기병에 취약했기 때문에 상대편 기병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시급했는데 그래서 대기병 전술의 일환으로 마름쇠를 성 주변에 깔기도 했고 검차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검차란 장창을 여러 개 꽂은 바퀴 달린 수레를 말한다. 현대에는 쌍용차 시위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게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상대편 기병들은 공격해 들어오기가 힘들었다. 다만 보병 1세기 고려군인지라 개활지에서의 전투는 상당히 약해서 지형을 이용한 수송전과 청야전법에 많이 의존한다. 2차 여유전쟁 때 고려군의 주축부대가 와해된 이유도 개활지에서의 전투 때문이었지. 강조의 쿠데타 1009년 성종의 뒤를 이어 성종의 조카인 목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약한 성격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은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도맡아 하고 있었다. 천추태후는 실리적 외교를 지향해서 거란에게는 겉으로 사대하면서도 송나라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몰래 교섭하는 등 고려는 진심으로 송을 사대하려고 하나 거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적인 외교를 통해 국정을 나름 잘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1004년
요나라는 송나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송나라는 요나라와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바로 전연의 맹이다. 송나라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조공하겠음. 요나라 약속 꼭 지켜라. 바야흐르 거란이 동아시아 최강자로 발돋움하게 된 순간이었다. 이때 고려는 서둘러 거란에 축하 사절을 보냈다. 짱입니다. 한편 목종은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에 천추태후는 자신의 애인이었던 김치향과의 사통으로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고, 그런 이유로 목종의 배다른 아우였던 대량원군 훗날 현종을 절에 가두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즈음 태후가 살고 있던 천추궁에 불이 났고 불길은 사정없이 다른 건물과 창고에까지 옮겨 붙었는데 심약한 임금은 불에 놀라 슬퍼하다가 끝내 병이나 드러눕고 말았다. 그러더니 병석에서 하는 말이 이랬다. 목종, 고려 왕실의 후계자는 왕씨가 되어야지 김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대량원군을 보호하여 다른 핏줄이 왕통을 잊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궁중의 벼슬아치들은 대부분 김치향 편이었기 때문에 목종은 서경에 나가 있던 강조를 불러들여 자신의 뜻을 실천코자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강조는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대궐로 쳐들어가더니 김치향 일당을 몰살시키고 대량원군을 새 임급으로 앉히더니 어이없게도 자신을 불러준 목종과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를 멀리 귀양 보내고 귀양길 도중에 급기야 목종을 살해하기까지 한다. 이게 말이 됨? 사실 강조가 작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그 죄를 김치향에게 덮어 씌우려고 쿠데타로 보위에 오른 현종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고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 어쨌든 쿠데타 이후 강조는 고려의 총책임자로 조정을 호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이 요 나라에까지 알려지자 요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핑계삼아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출정한다. 아니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때마침 송과의 전쟁도 끝이 났겠다. 고려를 정벌하려 한다면 이만큼 좋은 구실도 없었다. 당시 고려는 몇 번이고 사신을 보내 요 성종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헛수고였음.